7월 24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휴가철 한창입니다. 네. 휴가 계획은 뭐 딱히 뭐 없습니다. 예. 사장에게는 휴가가 없어요. 네. 예. 노동 시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촬영으로 좀 해외 나갈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휴가가 될 것 같아요. 괌으로 간다고? 네네. 그래. 예전에 네. 우리 MC 장원의 네. 막말로 네.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다 연락한다고 하던데. 이동현 사장이. 미국 입국 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네. 이동현 꼬라지 작가님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 이 작가님 바쁘시네요. 네.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자꾸 기어오른다고 밟을 때가 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밟은 지 오래됐는데 맨날 밟을 때가 됐대. 이미 오래전부터 밟고 있었으면서 처음 나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밟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 밟으면서 이제 밟을 때가 됐다고 맨날. 네. 예, 그러니까 잘 갔다 오시고. 네. 아유 좋겠다. 몇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명 남짓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 비행기 값을 다 본인이 대고? 아니요. 그 괌 관광청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괌 영상을 찍는 조건으로. 아유, 그럼 나도 밟아야겠네. 배가 너무 아픈데? 방금 김 PD님 그 얘기 듣자마자 스케일이 큰데? 이러면서 밟아야겠어. 근데 이제 뭐 그런 경비만 숙소랑 비행기 경비만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회사. 그게 어디야 그게? 네. 그게 어디야? 아이고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방심을 했네. MC 장원을 앞으로 네. 비방 순번 번호표 받으세요. 지금 강성범 TV가 2번으로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성범 씨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늦었네. 좀 늦으셨어. 늦었어. 네. 알겠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뭐 박시영도 나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박시영까지 다 나를 이렇게 못 받아서 안달이야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7월 24일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는 휴가 계획. 저는 사실 프리랜서라서 특별히 제가 휴가를 내고 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 네. 엄밀히말하면 프리랜서도 사장이야. 그죠? 개인 사업자죠. 혼자 그래서, 움직이는 맞아. 1인 기업. 우리 사회가 사장님들이 너무 고달파요. 뭐 예를 들면 수입이 안 나면은 그냥 꽁으로 일한 거 아니야. 일은 똑같이 했으면서. 네. 그래서 참 사장님들이야말로 참 우리 사회에 우울한 분들이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저는 뭐 또 고깃집도 해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사업을 많이 해봐가지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최저임금 사장님이 뭐 최저임금이 어딨어? 못 벌면 그냥 못 가져가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신데 정말 너무 위로의 말씀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냅시다. 네. 다 같이 또 함께 고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송서미 사장님도. 그래. 그 얘기는 사실 제가 그 모 보도 채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연봉 협상 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 우리 기업 대 기업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로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니 근데 우리 저 연합뉴스 쪽에 그렇게 그런 통보를 하신 분은 노동자 아니야? 연합뉴스 노동자. 네. 야 나는 노동자고 넌 사장님 아니니? 혹시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저한테 이제 1인 기업이다. 예.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주체적으로 살으시라. 근데 미친 이게 지네들 마음인 게 이럴 때는 또 사장님 아니시냐 1인 기업 아니냐 그래놓고선 그리고선 또 지네들 필요할 때는 엄청 직원인 것처럼 부려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자기네 방송에 나오면서 그 외의 방송에 나오는 것에 아주 엄격하죠. 그 외의 방송국에 사장님들이 자기 일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데 왜 막는 건데? 거의 독점 계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그게 바로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노동자성은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채널만 독점적으로 일해달라. 이 도둑놈 신보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만 일한다고 할 때는 마치 자기네 노동자인 것처럼 하다가 케어를 하는 것처럼. 게다가 이제 돈 줄 때 되면 우리는 그냥 1대1 계약이야. 회사도 회사 계약이야. 무슨 뭐 노동자로서 받아야 될 혜택 같은 거랑은 우리가 거리가 멉니다. 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저 아는 선배 중에 기상캐스터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기상캐스터는 거의 대부분 지상파 포함 전부 다 프리랜서예요. 근데 그 선배가 사실 인기를 얻으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맥심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맥심. 솔직히 고민이 되지만 뜰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지. 기상캐스터가 그 당시엔 또 기상캐스터 인기가 많을 때였거든요. 네. 맥심의 고민 끝에
그 회사와 상의해서 출연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잘 됐는데 회사가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네. 허락해놓고 잘라. 네. 이런 개새끼. 하라고 할 때 언제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라는 말이 마치 그런 거였던 거죠. 하세요. 해봐. 한번 해봐. 하세요. 어떻게 되나 보라고. 원하시면 하세요. 1인 기업이시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이제 그거를 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했다가 바로 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갖가지 이유를 대고 재계약을 실패했어요. 야, 진짜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 꼬라지가 진짜. 네. 기독교는 어떤 줄 알아? 막 일 시킬 때는 노동자 그 이상으로 시키고는 뭐 그 권리를 요구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면은 야 이게 무슨 노동자야 선교사지 이러면서 선교사가 뭘 그딴 걸 세속적인 걸 요구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에요. 자기를 편할 때만 그렇게 갖다 쓰는구나. 그럼. 자 우리 모두는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땀 흘려 일해서 그에 합당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모두가 나는 노동이라고 보고 노동은 신성하다고 보고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노동자다. 노동자. 노동자의 정체성. 이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뭐 실업급여다라면서 조롱하고 그 받으려는 사람들이 마치 그 받은 실업급여 얼마 되지도 않은 실업급여로 굉장히 사치품을 구입을 하고 노는데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쌀하고 김치하고 뭐 물만 사야 돼. 라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뭔가 실업자다움이라는 걸 머릿속에 자기네들은 규정을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늘 실업자들은 그냥 남루하고 표정은 어둡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왔는데 뭐 표정도 밝고 뭐 놀러 간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들려오니까 아니 실업자 주제 어딜 놀러 가? 아이고. 이런 사고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전 그것도 일종의 아까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 있는 그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움츠러들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거 기분 좋게 와서 받아가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그리고 자기가 자기 월급의 일정 부분 해가지고 다 4대 보험 안에 포함돼서 자기가 낸 보험료로 자기가 실직해서 그거에 대해 합당한 이 보험료 낸 거에 대한 이 보상금을 받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뭐 가타부타 말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사실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데 마치 이 기본 기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마치 이 1인 기업 그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주분들이 사업 망하는 게 그게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마치 이렇게 프레임을 짜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가속화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알바비들 많이 줘야 되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기저기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바비가 알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수익도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어려워지는 건데 사장님들도 그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언론에서는 이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편의점 사장님들도 앓는 소리 하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사람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악마화. 사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중 99%는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99% 이상이 노동자입니다. 자, 하여간 지금 노동자를 짓밟고 그야말로 무시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지령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천공스승. 정법 시대 천공스승님은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고 했죠. 그 말씀대로 차곡차곡 실천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권. 그러나 우리는 이 노동의 신성함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광고 좀 갑시다. 첫 번째 광고는 글램모어 선크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거군요. 4월 한 달 만에 1차 생산 수량을 모두 완판한 대기록을 세웠죠. 이제 김영민 TV 시청자분들이라면 글램모어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글램모어 선크림은 연고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선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SFP 50+, PA+++++ 최고의 차단력을 자랑하고요. EWG 그린 등급의 안정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저자극으로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좋고요. 백탁현
현상 없이 눈시림이 없는 제품이라서 남녀노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예민한 아이들에게 발라주기도 좋고요. 또 그리고 뭐 임산부 분들도 편하게 바르실 수가 있고 로투스 컴플렉스와 슈퍼시드 추출물이 피부결을 매끄럽게 가꿔주고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3중 기능성 선크림입니다. 사실 선크림을 뭐 비 올 때는 안 발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 올 때도 발라야 됩니다. 선크림은 필수품이에요. 뭐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발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소모품이니까 이왕 구매하실 거 김용민 TV에서 구매하시면 후원의 개념도 함께 있기 때문에 김용민 TV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크림도 있고요. 네, 아이크림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구매해 주시면 상당 액수가 김용민 TV의 그 마진 중에 상당 액수가 김용민 TV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도 구입하시고 김용민 TV에 후원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여름에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휴가의 필수템. 맞아요. 네, 바로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크림이 되겠습니다. 예.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숙취해소 음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한방 확개수 45% 파격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엔데믹에 진입하면서 요즘 가장 잘 팔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숙취해소 제품인데요. 그동안 미뤄둔 모임, 회식, 술자리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헛개나무의 숙취해소 성분에 헛개나무 열매를 말린 지구자의 간 기능 개선 효과 성분으로 여러분의 간을 철벽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자, 술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몸에서 배출시켜 주는데요. 간뿐만 아니라 위와 장애, 소화 및 흡수까지 도와서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확개수는 의사, 한의사, 약사까지 함께 공동 개발했습니다. 12가지 한방 재료에 확개수만의 다중 발효 시스템을 거쳐서 음주 전 또는 음주 중 한 포만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인터넷 최저가가 한 박스에 18,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두 박스에 19,800원입니다. 배송비 무료고요. 배송비까지 생각하면은 확개수 두 박스를 인터넷 최저가 한 박스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45% 추가 할인에 무료 배송 혜택까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야,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갔다고요? 한 박스에 지금 혹시 앞에 나와 있나요? 네. 자, 확인 한번. 그 세 개가 한 박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마 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숙취해소제가 비싸요. 아니 이게 비싼 게 아니라 숙취해소제 자체가 비싸요. 사실 이 한 포가 거의 뭐 저기 컨디션 하나 정도가 될 텐데 컨디션 한 병이 5,000원이거든. 비싸요. 엄청 비싸요. 컨디션이. 근데 이 박스가 세 개가 2만 원도 안 되는 돈. 네, 19,800원이고 두 박스에 19,800원입니다. 네, 6개가 들어가 있네요. 6개. 6개씩 3개니까 6, 3, 18개. 18에 곱하기 두 박스. 그러면 32박스. 36개. 네. 아니, 36박스. 36박스. 36개. 야,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이게 너무 남네. 우리 셋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3명의 뇌를 써서 36개를 맞춰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유. 이 산수를 안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수학을 할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감히 문과한테 수학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월급 액수는 월급 액수를 따질 때는 뭐 진짜 정확해. 그럼요. 거의 뭐 함수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줄 땐 또 그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줄 때는 받을 땐 칼 같지만 준 거 같은데 또 준 거 같은데. 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와, 갈수록 하드코어입니다. 전에 제가 저기 한번 큰 게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준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회의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한준호 의원의 그 발언, 그 발언이 김용민이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카드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자, 일단 내일 모레 수요일에 국토교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이걸 따져본다고 그러는데, 야, 이 원희룡이 꾀돌이 원희룡이가 어떤 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준호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병산 이 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그동안 이곳을 선산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성지도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도 아무리 찾아도 묘나 묘의 자리 같은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6일, 제가 이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요컨대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곳이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병산리 땅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대통령이 긴급하게 그날 당일에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은순 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에 상속되어서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주장이고요. 대대로 이어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거짓말이죠.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병산리 임야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됐고 또 형질 변경과 필지 분할을 거쳐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20년간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서, 지가가 올라서 2003년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50배가량 뛴 땅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부동산 등기만 떼봐도 됩니다. 토지대장이 버젓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만 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번 거짓말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은 선산이라는 주장마저 거짓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번 선산이 새로 확인되면서 제가 국감에서 한 번 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제가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선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병산리 땅 쪽으로 김건희 일가 전용도로, 즉 부채도로가 만들어져서 제가 왜 창고 용지 있는 대로 부채도로를 만들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도로에서 약 170m 정도 길이 더 뻗어져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자, 제가 이 부채도로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창고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김충식 씨가 병산리 땅에 이렇게 창고를 짓고 이곳으로 향하는 부채도로에 대한 민원을 냈고 이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부채도로를 내주었는데 그 도로가 약 170m 정도 더 뻗어 있더란 말이죠. 저희가 그 도로를 보면서 하나의 의심을 좀 품었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창고에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까? 이번 보도를 보고 나니까 주소지를 찍어보니 그 부채도로에서 산을 타고 바로 올라가면 이번에 발견된 바로 진짜 선산, 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부채도로는 선산까지 이어가는, 본인들의 진짜 선산까지 이어가는 도로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선산은 선산 옆산이고 실제 선산은 다른 3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 묻혀져 있다는 것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국가의 예산을 써서 심지어 선산으로 가는 성묘하는 도로가 난 것인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라고 안 한다면 과연 무엇을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전용 도로였던 부채도로 신설은 불과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본편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였죠.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하필 왜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 옆산이 있었는가? 또 그 옆에는 알지 못하는 김건희 여사의 진짜 선산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부 측과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7월 9일 백지화를 한 것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사를 앞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25명이 갔는데 그 명단이 여기 확인이 됐습니다. 17명이 공무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민주당사 앞에 가서 이 항의 시위를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항의를 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국민의힘의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사표와 왔던 양평 군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관변단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변단체가 아니라 그냥 관단체였네요. 관이었어요, 관. 그냥 관이었어. 나는 그래서 뭐 극우 유튜버 뭐 이렇게 해서 급히 소집했나 보다 했는데 아니 근데 공무원이었어. 뭐 물론 공무원도 양평 군민이겠지. 네. 그래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이 얘기가 다르죠. 네. 공무원이 저렇게 시위에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누가 시키지 않는다면 저 뭐가 날아갈 수도 있는 행동을 저들이 스스로 했을까요? 나는 저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러면 앞으로 공무원 인생 조지는 거지. 누군가 시켜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조직 부적응자로 찍혀가지고 계속해서 찬밥 먹을 거고요. 게다가 또 양평구청이 어떤 구청입니까? 그 저기 최은순 공흥지구 개발 때 네. 특혜를 줬던 사람, 그래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기업국장, 네. 그 사람을 이번에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는 민주당 양평군수였거든. 네. 2022년엔 다시 국민의힘 그 군수가 됐어요. 국민의힘 군수 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국장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저 이번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또 저기 최은순 요 네네.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가지고 또 큰 역할을 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이런 양평군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경찰 수사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사람 비리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을 이렇게 다시 국장으로 내세우는 것이며 또 심지어 또 이렇게 양평군 공무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서울에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게 하는 것이며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 이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대놓고 그냥 그 국민의힘의 어떤 네. 그 이 양평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미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바로 저기 수사 대상이고요. 이건 네. 처벌돼야 될 일입니다. 군수가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버젓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군수 휘하의 그 군 공무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외친 게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김건희 일가 때문에 그 사실 노선이 바뀐 거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백지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토부 가서 시위를 하든가 해야지. 왜 민주당사한테 가는 거야? 네. 이게 일단 웃긴 것이고. 자, 그런데 한준호 의원이 지난주에 기가 막힌 사실을 또 공개했습니다. 아까 한 얘기 체부도로라고 있어요. 체부도로. 네. 체부도로가 뭐냐? 만약에 고속도로가 생긴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 부채도로. 부채도로. 네.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한데 지적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저 그래서 체부도로가 뭘까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한 거죠. 시험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부채도로가 뭐냐면은 원래 도로였어. 네. 근데 고속도로가 되면서 이 도로가 고속도로에 그야말로 편입이 됐네. 네. 그러면 고속도로가 유료도로 아닙니까? 네. 그것도 뭐 동네마다 골목마다 인터체인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어떻게? 따로 그래서 그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체도로. 이게 바로 이제 부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채자구나. 네. 그 고속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하잖아. 들어갔다 나왔다 가까운 거리 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규모가 작게 따로 이제 만드는 도로인데 그 부채도로가 김건희 일가의 선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그 선산 앞까지 갔어. 그 사실 그냥 선산 가는 길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지, 만들어준 거야. 네, 나라 돈으로. 저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저기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고요. 네. 저기 저 녹색 화살표 있잖아. 네. 예, 저거는 또 이제 선산이고요. 네. 그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네. 저거는 이제 고속도로. 이제 종점 예상 지역. 네. 거기서부터 한 1-2km 지나면은 IC가 또 있어요. 네. 자,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체부도로까지. 부채도로. 부채도로죠. 넌 미서야. 민용아 그래 민용아.
왜 민용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자잘한 실수 갖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화들짝 놀라면서 정정해놓고선 또 틀려. 그러니까 귀여운 거지. 이미 입에 붙으셨어요. 자, 그래. 체해보도록.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얼마나 잠깐만, 저도 틀렸다. 부채도로 죄송합니다. 어디? 아이, 무식한 인간. 예. 부채도로.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 김건희를 위한 양평군의 배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을 위한 그런 그 부채도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흑막을 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미션팀. 그 미션팀이 사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 양평군수 시절 그 이전에 그 이제 군수였거든, 김선교가. 그때 여주지청장인 윤석열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고, 그때 또 최은순의 공공지구 사업 ESN 인베스트먼트인가 하여튼 ES로 시작하는, ES가 뭐야? 은순. 은순이 아닐까 싶어요. ES 점점점점 그 회사가 있어. 예. 이게 다 미션팀이 앞날을 내다보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 앞날을 내다보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양평 거의 그 최은순 모녀에게 축복의 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 당장 그 최은순 남편이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또 이래저래 또 깊은 연관도 있고요. 자, 이런 축복의 땅이 된 양평. 강상면 백지화 됐는데 뭐 계속 강상면 땅 가격이 오른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아니, 백지화 됐는데 왜 땅값이 올라? 백지화가 아닐 거라는 기대를 하나 보네요. 나중에 뭐 이 정권 아래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 거다. 제 양평에 거주하시는 한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서명운동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백지화 됐으니까 이걸 다시 재개해달라는 주민 서명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께서 그냥 사인하려다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든 게, 이거 그러면은 원래 본안이에요? 아니면은 바뀐 안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냥 이거 지금 일단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말을 얼마나 그래서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뒤에 찾아보니까 이안으로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그 일가 땅, 거기로 이안으로 서명을 받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네.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뿌리치고 왔다는데. 양평 국민들은 사실 모르고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 백지화보단 낫겠지 하고 하는데 그게 이안인지까지 확인을 못 하실 텐데. 그냥 일단 고속도로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일단은 생겨라 이런 생각으로 동의를 해주실 텐데, 그거 1안인지 2안인지 혹시라도 양평 사시는 분들, 주민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그 체크를 확실하게 좀 하고 서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게 범군민 대책위의 서명운동이라고 하네요. 근데 1안인지 2안인지 확실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고속도로 백지화된 고속도로 다시 재개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 양평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도 원래 안이 훨씬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 아니에요. 뭐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면 이안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안으로 하면 일부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또 그 이안과 김건희를 위한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를 위한 고속도로라는 사실에 분노하시는 양평 국민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 예. 자, 하여간 이게 점점 양상이 재밌어져 가고 있고요. 아이고, 한준호 의원, 앞서서 여러분 브리핑 들어보셨지만은, 야,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진짜 깔끔하죠. 너무 설명을 깔끔하게 합니다. 알아듣기 좋게. 역시 우리 사회에 정말 아나운서가 얼마나 필요한 이 방송 분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또 대선 기간에 우리 이재명 대표 또 의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착 의전을 했던 또 의원이신데, 원래는 이재명 또 청와대에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별로 안 좋아했었대. 그래요? 청와대 기류가 그랬어.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 중에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거의 이재명은 악마다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되면서 한준호 의원이 옆에서 이제 밀착 의전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한테 완전 반한 거야. 한준호 의원이. 그러니까 이 악마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악마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저 새끼 나쁜 새끼다 그러면은 나쁜 새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 우리도 각자 다 지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악마와 했을 때 악마인지 아닌지를 좀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해야지. 그냥 예전에 누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먹인다고 자기가 먼저 입에다 넣고 해가지고 먹이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악마와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저는 남들이 뭐 누구를 악마화한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정말 뭐 아무런 무슨 그 사람의 정치적 동지도 아니고 뭐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지지한 첫 번째 사람이 아마 김용민일 걸. 이동영도 나중에 이재명 지지했어요. 저는 꽤 정치를 많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 언제 처음 보셨죠? 그 양반이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 할 때. 예,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때 마침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직후였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의 환생을 보는 듯했다고. 와. 주말에 터진 일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같은 거. 아니 뭐 주말에 뭐 무슨 논평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이가 일본 총리한테 저 독도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그 교과서 이 해설서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넣으려고 하니까 이명박이 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직원족이라고. 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걸 갖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거 아니다. 요거 저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명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건 게 아니라 일본의 그 언론 보도한 언론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체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할 리 없다. 뭐 이러면서 스탠스를 잘 취했네. 와, 작전이 좋았네. 진짜 머리가 좋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없었던 한 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그 한 14년 전의 그 판단이 한 번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 같은 이런 혁명적인 정치인이 막 부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땅의 기득권자들, 그들이 얼마나 악마화했습니까? 예? 악마화했더니 막 유명 소설가 뭐 한준호 의원 같은 그런 정치인들, 행정가들 같이 돌 던졌고요. 예.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을 악마화시킬 때 같이 악마라고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악마인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했을 때 쉴드도 쳐주고 또는 아울러 이 사람의 진심을 또 세상에 알리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김용민입니다. 김용민이에요. 네. 이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너무 길었나요? 아니 탄탄했습니다. 그래요. 빠져서 듣고 있었네. 결국 이걸로. 만약에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악마화했는데 다 같이 악마화해봐. 그렇게 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이 민주정권 정말 큰 손실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전해철이니 이런 인간들만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광고 갑시다. 네, 광고가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소개해드립니다.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밀크시슬, RTG 오메가3 루테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필수 영양제가 필요하잖아요. 김용민닷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GMP,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ISO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고요.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된 제품이라 걱정 1도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 또한 완벽한데요.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RTG 오메가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담은 멀티비타민엔 미네랄까지 3종 세트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합니다.
완벽한 건 바로 가격인데요. 간 건강과 눈 건강, 혈행 개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서 3종 선물 세트가 38,700원입니다. 네. 유명 제품들을 따로따로 챙기실 경우에는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글쎄 말이야. 김용민닷컴에서는 하루에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성분을 완벽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기다려주시겠어요? 알겠어요. 좀 기다릴게요. 아니 지금 광고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광고주가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아니 집중하고 있어. 왜 그래? 네. 제가 지금 열심히 우리 비타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는 사이에 지금 빠르게 먹으려고 다음 광고를 시키고 계세요. 아주 이렇게 훌훌 불어가지고 저까지 침이 나오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무료 배송 혜택으로 늦게 해야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인지 3종 선물 세트.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너무너무 길다. 그래도 여러분 저렴하니까요.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셔서요. 주변에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기력을 좀 잃었다. 눈이 침침하다 할 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거 저기 우리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건강기능식품계의 유비관우 장비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3종 세 가지. 세트. 유비관우 장비. 알겠습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여러분. 김용민닷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광고는 빨리 할까요? 이미 드셨어요. 자, 퀵하게 이탈 수 있는 제품, 맛은 그 기대 이상입니다. 말랑쫄깃한 추억의 밀떡볶이를 김용민닷컴에서 준비했습니다. 퀵킷 밀떡볶이, 보통 맛과 매콤한 맛 2인분 구성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드시고 계신 저 쫄깃한 밀떡, 그리고 잡내 없는 어묵, 분말 스프, 구성이 너무 간단합니다. 하지만 맛과 편리함만큼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냉동떡을 자연 해동한 뒤에 잘라도 되고 꼬치에 끼워도 되는 납작 어묵 넣고 깔끔한 분말 스프 탈탈 털어서 한 소끔 끓이면 매콤 달달한 떡볶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 취향에 맞게 대파나 소시지, 라면 사리를 넣어 드시면 더욱 풍미 있는 맛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지금 라면 사리와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보통 맛은 일반적인 매콤함과 달달함이 적절히 어우러진 맛이고요. 매콤한 맛은 꽤 맵긴 하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이 고춧가루의 깔끔함 때문에 더 중독되는 맛인데요. 퀵앤 밀떡볶이 보통 맛, 매콤한 맛 두 개, 자 430g 2인분 교차 선택 가능하고요. 14,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무료 배송입니다. 맛있죠? 너무 맛있죠? 기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다. 저 라면 사리를 넣는 게 참 맛있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개발했을까요? 라면 사리 넣는 거. 떡볶이는 일단 국물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퀵앤 밀떡볶이 안에다 어떤 사리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저거는 밥을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국물이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 갖고 이제 이 창의성들이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맞아. 남은 송편 같은 걸 이게 그거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속은 파고 그 위에 이제 밀가루 껍데기만 송편 껍데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수제비를 끓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이게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이 먹다 버린 부대찌개, 햄, 소세지 이거 가지고 그걸로 또 우리식의 또 음식을 만들어냈잖아요. 찌개, 부대찌개. 신기해 진짜. 먹다 버린 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남은 거. 쓰레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먹다 남은 거. 지들이 먹을 만큼 먹고 남긴 거겠지. 그러니까 부식, 남은 부식. 그럼 우리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그 외할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계셨어. 그래서 뭐 햄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어렸을 때 햄을 많이 드셨다고. 그 존슨빌인가? 그런 햄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로 프랑크 소시지를 많이 드셨나 봐. 그 어머님은 그거를 이제 자지고기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머니가요? 왜 자지고기라고? 자지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어머나. 신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 거의 그 신실한 기독교 신자는 자지 보지 안 합니까? 그게 거의 뭐 북한 말처럼 들리는 자지고기라고 하셨어.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그냥 뭐 또 어르신들은 또 그런 거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격하게 표현하시니까. 그렇죠. 그 왜 있잖아. 그 왜 이런 모양 그 남자 좀 성기 모양으로 된 거. 그래서 어머나. 왜 그 조그만 그 소세지 있잖아요. 네, 비엔나 같은 거. 그 오창석 고추 소세지. 세상에. 네. 비엔나 못 먹겠네요. 네. 열심히 그냥 먹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퀴킨 밀떡볶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근데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차마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에 막 침이 고이는데 아니, 저거 먹으면 지금 방송 못해요. 왜 장이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이상한 거 주워 먹으니까 장인 걸리지. 요즘 같은 때는 햄을 잘 드셔야 돼. 햄이요? 햄 잘못 먹으면은 여름에 탈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 상한 자지고기를 먹으면은 세상에. 큰일 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잠시 후에 저희 2부에 또 두 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들 모시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나쁜 말 다 하려고 그러죠. 이따가 못하니까. 그분들을 모시면 못하거든요. 지금 막 나쁜 말 다 하려고. 아니 근데 어머니들이 약간 그런 약간 독특한 표현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쓸 것 같은 분들이 가끔 쓰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세요. 근데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위에 그 운전 신호등이. 갑자기 엄마 막 웃으시더니 저한테 저것 좀 봐라 신호등 뒤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표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니까 사투리로 뒤졌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 엄마 그런 말씀 하시는지 어머니들만의 창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산에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일산에 어디 뭐 행사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다녀오시고선 이제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다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야 거기 사람 엄청 많이 왔다. 일산에 신발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왔어. 그래서 와, 완전 처음 듣는 표현인 거야. 신박한 표현이다, 진짜. 야, 신발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일산 사람 다 왔다는 얘기를, 야, 일산 사람 다 왔더라. 재미없잖아. 야, 일산에 신발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왔다. 대박. 신발 없는 사람들 빼고, 신발 있는 사람들은 다 왔다. 근데 진짜 센스 있다.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뭐 시킨 거,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은데, 뭐,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어서 엄마가, 그거 반품해. 그래서, 안 돼. 엄마 단순 변심 반품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복잡한 변심이라 그래. 맞네. 난 그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니까. 맞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잡한 변심일 수 있잖아. 어머니들이 이렇게 신박한 표현을 합니다. 너무 웃기다. 참 우리 사회가 자지보지라는 말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겨우 희석시켜놨더니 또 해. 못 참겠나 봐. 예전에 9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동원 참치 광고인데 그 고추 참치하고 조개 참치를 이제 한 광고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고추 참치는 그 왜 육상 선수 장재근 선수 그리고 조개 참치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성 가수였어요. 이 발상 자체가 좀 위험한데? 근데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어. 90년대가. 그래요? 둘이 좀 바꾸지. 뭘 그렇게 했대?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어제 편집하다가 느낀 건데 예전에 그 2% 부족할 때라는 네네. 2%. 가란 말이야. 그렇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우성이 막 그 낙엽으로 낙엽 싸대기. 지금 만약 그런 광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설마 그것도 안 될까?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요? 난 정윤성 싸대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이 던지는 거는 싸대기 아니었어. 낙엽 싸대기. 그 정도쯤이면 뭐 아프지도 않고 사실. 심지어 정우성이 던져준다는데. 근데 뭐 낙엽 던지는 건 전 찬성입니다. 그래요? 낙엽. 다른 의미로. 전 낙지 던져도 좋겠어요. 탕탕이로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약간 여성한테 약간 가해적인 그런 걸로 그래요? 받아들이고 불편하시는 분들 그럴 수 당연하지. 아니 뭐 이쁜 걸그룹 나와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제가 최근에 그 94년생인가 하는 그 한진희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시사발전소. 네,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예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돌려서 뭐 화사하다, 뭐 밝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예쁘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쁜 걸 예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랐어. 예쁘다라는 말이 불편할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니 그렇잖아. 예쁘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천사지. 아니 기껏 정말 뭐 잘 이제 말하자면 그 자기를 가꾸고 나왔는데 그 뭐 그런 얘기도 못하는 사회가 이게 뭐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리고 뭐 외모 칭찬뿐이 아니라 마음이 이쁠 수도 있고, 네. 옷이 생각이 예쁠 수도 있고, 생각이 예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칭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말 자체에 불편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송섬이 너 예쁘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 빨리 해줘요. 현기증 나니까 빨리 해줘요. 안 해. 예쁘다 우리 섬이. 귀걸이 참 예쁘다. 우리 장원이도 예쁘다. 영민이도 예쁘다. 예. 아 근데 거짓말이 힘들긴 하네요. 아 진짜. 아니 예쁘다는 말도 못 쓰고. 뭐 그게 무슨 답답해요. 얼평이니 외모평이니 아유 그래 그 불편한 놈들끼리 따로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어 그 저기 네네. 신경 쓰면서 살게. 아유 복잡하네 진짜. 아니 선의로 한 말도 다 그걸 곡해가지고 이상한 정치적 의미 갖다 붙이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너. 네. 네. 알겠습니다. 민장모님 얼마나 예쁩니까? 네. 예쁘시죠? 예. 네, 좋아하시죠. 미인이시죠? 예쁘다는 말은 진짜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송섬이 너 정말 예뻐요. 우리만 해도 심쿵. 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이뻐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예뻐요. 미디어 실업 때 보면 엉덩이도 너무 예뻐요. 야 이제 미디어 실업 가자. 미디어 실업 가자 이제. 예. 자 오늘 미디어 실업은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모셨습니다. 네. 예. 충북도지사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 충북도지사가 다 됐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함께 만나고 오시죠. 시장님, 도지사 등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를 고발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사냥입니다. 김무선 씨가 허인증인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죠. 저는 민주당에서 사선을 하고 탈영을 해서 국민의힘에 귀순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난 20년 전에 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하이도 생가를 다녀오셨습니다. 어젯밤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 꿈에 나타나서 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이 충청북도는 유린당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주에서 총선거가 정우택 의원을 포함한 몇 사람을 제외놓고는 초토화됐습니다. 그 마지막 결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랑대전에 나가는 1597년 3월의 조선수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이 글에서 김 지사는 삼전도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했습니다. 조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충북 제천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꺼졌지만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었죠. 김 지사 측은 당시에 술자리엔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고 했습니다. 박진희 충청북도 의원이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영환 지사가 폭탄주를 20잔 정도 마셨고 잔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여러 번 원샷을 한 증언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김영환 지사가 술잔을 들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 자리도 여러 번 옮긴 것 같고요. 김 지사 측은 당시에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얼굴은 꽤 붉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청북도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주 20잔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두 잔을 마셨다. 처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취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도지사가 아닌 분의 말실수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 식사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어른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이 기숙사로 불러 정책 간담회를 한 뒤 저녁 식사까지 이곳 식당에서 한 겁니다. 이 충북학사는 서울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충북학생 356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입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칸막이 안쪽에서, 나머지 수행원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메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한가득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저녁 재료 원가만 따져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8,000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수많은 방법으로 재방붕괴, 침수 등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우리는 이들을 고발하려 한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미디어 실업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2부 순서 이상민을 이겨라 준비되어 있고요. 항상 이 순서 함께 해주시는 이경 대변인,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눈 안 아프시죠? 저 마음 넘어가지고요. 네, 마음 넘으면은 아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20대보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오히려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많이 하는 편이죠. 예쁘다. 어쩜 너는 아침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너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너는 어떻게 자고 일어나서 눈곱이 잔뜩 꼈는데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맨날 그러죠.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앉아 있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아니 쿠바 가면은 네. 쿠바의 그 여성들이 아침에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추레한 난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운동복? 운동복을 뭐라? 트레이닝복? 아니 트레이닝 잠옷? 잠옷? 잠옷 입고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나와도 그 뭐 눈곱도 끼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남성들이 그렇게 그 여성들한테 찬란한 태양 같은. 쿠바어를 안 해주시네요. 쿠바. 그 스페인어인가 그럴 거야. 포르투갈어인가. 예. 또 거기서는 그렇게 여성들에게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탈리아도 그러잖아요. 이탈리아도 이제 여자들 지나가면 맞아요. 이제 막 예쁘다고 해주고 막 계속 부르고 휘파람 불고 이러는데 이제 휘파람은 좀 캣콜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면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친구들을 봤어요. 그 호주에 가 있다가 봤는데 이탈리아 남자애들이 그걸 배웠더라고요. 수지 닮았어. 그러니까 어디서 수지가 예쁘다는 걸 알아서 한국 여자를 꼬실 때 수지 닮았어 이런 말을 해요. 서미한테 그랬대요. 수지 닮았어. 수지. 경상수지 닮았어. 아니 한국 여자만 있으면 그래요. 그냥 무주관적으로. 그게 이제 걔네 생각에 뷰티풀인 거예요. 수지 닮았어. 경상수지 닮았어. 수지 별로 없었어? 너무 진짜 대단하세요. 늘 느끼는 건데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지? 근데 요즘 그 캣콜링도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요? 정민여 씨가 이탈리아를 얼마 전에 여행 다녀왔는데 그 캣콜링을 엄청 꿈꾸면서 갔다 온 거야. 그 이탈리아의 멋진 남자들이 나한테 막 휘파람 불어주고 막 그러면 멋지게 그 사이로 걸어가야지. 근데 한 명도 안 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몇 프로? 80% 이상이 캣콜링 경험이 있대요, 이탈리아 여자들은. 20% 없어. 너는 그 80%한테도 못 들어갔다고 막. 상위 20%로. 그랬더니 정민여 씨가 발끈하면서 이게 다 페미 때문이라고. 이게 다 페미 때문이라고. 내가 캣콜링을 얼마나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 페미 때문에 내가 캣콜링도 못 받아보고. 이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를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예쁘다고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이제 희롱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근데 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면 다 있어요. 저도 캣콜링을 많이 당하거든요. 진짜요? 진짜 해요. 일단 동양인 여자가 지나가면 catcalling 일단 그래요? 자꾸 뭐 그러니까. 전 제가 이탈리아를 못 나가봤다고 말씀드렸고 해외를 못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요? 한 번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네.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소하게 생겼나? 그런 문화가 없는 지역에 갔다 오셨겠지. 아니면 운이 좋게 피해 가신 걸 수도 있어요. 이것 봐.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 캣콜링이 없어지니까 여자들이 더 서운해서 여자들이 더 서운해서.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나 있었던 건지 알았는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뷰티풀. 뷰티풀 모짜렐라 셔터치리오 아이고 정말 알리오 올리오 얘는 뭐야 몰라. 진짜 좀 딴 얘기인데 이 기후에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환경이. 그 이탈리아가 왜 그러느냐? 지중해성 기후 항상 화창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구나. 그럼 어디 놀러 가기 또 좋아하고. 그럼 당연히 거기선 연애가 꽃피고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언어의 기술이 또 발달하고. 비자도 있으니까. 영국 가봤어요? 예. 영국은 우중충.
침침하고 비 오고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철학자하고 소설가가 많아요. 이건 약간 그 가십이지만 영국 남자는 노잼이다. 이런 얘기도 흔히들 하거든요. 너무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다 이제 재미가 없어요. 개그 코드도 안 맞고. 약간 이렇게 좀 디프레스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또 저것도 있어요. 기후뿐만 아니라 물이 안 좋으면은 물이 안 좋다는 말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클럽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면은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모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좀 별로인 게 뭐 이제 비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큰일 안 났다. 좋거든. 우리 이 얘기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게르만족 특유의 이제 생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수질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부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물 안 좋은 거야.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수보다는 맥주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맥주, 발포주. 맞네. 중국에 차 많이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 중국에서 아무리 그 저기 날마다 그 기름 튀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체형이 이렇게 뚱뚱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뭐 차를 많이 마셔가지고 녹차 계열로 많이 먹고. 유럽 내륙 쪽은 다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에 그래서 가면 다 탄산수를 먹잖아요. 맞네. 그 저기 일반 생수를 안 먹습니다. 독일 거의. 출신이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네네네.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신부였다가 이제 가톨릭하고 한판 붙고 따로 나와서 이제 또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그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느냐? 뭘 했을까요? 알바로. 일요일에는 뭐 약간 그 사제로서 설교도 하고 뭐 그랬는데 평일에는 뭘로 돈 벌었을까? 물장수. 생수. 맥주 공장을 운영했어요. 맥주 공장이요? 목사가 맥주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 어떻게 제재 안 당합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뭐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뭐 누가 누구를 제재해? 제재 못했지. 머리숱은 풍성하셨겠네요, 그분은. 맥주 마시면 머리숱이. 맥주 효모가 그래요?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그래요? 진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전 늘 탈모를 고민하면서 탈모 예방을 위해서 늘 애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맥주 마셔야겠네. 맥주 또 머리 감을 수 있으니까. 그 맥주 효모 환이 있어요. 이제 그거 드시면 됩니다. 환이요? 아니 그 샴푸 말고 환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먹는 게 제일 효과가 크죠. 알겠습니다. 그 환이 혹시 김영환입니까? 죄송합니다. 강명환이다 이놈이. 이 음식이 여기서 제일 어린데 왜 이렇게 하재야? 그 캣콜링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요? 있냐고. 못 본 것 같아. 저는 중콜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저만 하면 중국어로 말을 걸어요. 동포라고 생각이 드는지 제가 Can you speak English 외치면은 그때서 이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당황스러워요. 제 외모가. 그거는 종교단체야. 그래요? 종교단체야. 근데 정말 너무 슬픈 게 저도 그렇게 중국어로 말을 시켜요. 그래요? 중국인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중국인 관상이 있나 봐요. 전 심지어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그 중국 그 북경 뭐지? 베이징 항공 그 있잖아요. 항공 있잖아요. 그걸 탔는데 승무원이 저한테 중국어로 말을 시키더라고요. 약간 대륙관상이 좀 있어요. 예뻐서 그래. 너무 약간 이게 좋아해야 되나 싫어야 되나 하면서 좋아라고. 그리고 이경 대변인께서는 약간 대만 관상, 타이베이 관상. 양안관계. 홍콩이나 약간 대만 미녀상이긴 하다. 트와이스 쯔위 그런 느낌이 있네. 쯔위 어떻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쯔위. 대륙 느낌하고 약간 섬 쪽 홍콩이나 대만 느낌하고 또 좀 다르거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다는 맞아요. 이제 22대 국회에 가시면 아마 그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은 되게 잘할 자신 있습니다. 누구 잘하고? 일은 엄청 잘할 자신 있어요. 일 잘하면 됐죠.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일 잘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싸울 때 잘 싸우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 이경 대변인은 이상민 대신 가는 걸로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자. 당선으로 애국하는 거예요. 당선으로. 알겠습니다. 가서 잘하시면 더 좋죠. 그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거는 뭐 걱정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다들 대전 이경우 걱정 안 한다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대전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 의원 중에서 여성이 있었습니까? 대전뿐만 아니고요. 수도권 밖에 민주당 현인재 여성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으세요. 수도권 밖에 단 한 명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좀 그렇네요. 이게 네. 사실 수도권 지역 여성 의원들을 또 TV에 나오는 여성 의원들을 보면 자주 보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군요. 근데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경을 좋아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은 너 수도권으로 출마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대전을 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선 제 지역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24년도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제가 18년도에 시당 공보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대전시당. 네. 근데 시당 공보국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2, 3년의 어떤 저한테 기간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18년도니까 6년도, 7년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준비를 해서 24년도 출마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근부대 오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정치 낭인이 되기 싫었고 내가 진짜 잘 알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파악을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17년도부터 파악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우리 들었습니다. 김태영 소장님 심리학자, 그분은 좋은 정치인의 그 우선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내가 정치를 해서 뭘 하고 싶다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대통령도 한번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경 우리 대변인께서는 무슨 정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치인이 돼서 뭘 하고 싶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제외할게요. 이제 대전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제외하고 우선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참여율. 그러니까 그 수도권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예 낮아요. 그거는 정보가 그만큼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지역에서는 그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고 그만큼 길러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나를 밟고 혹시라도 일어날까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대전을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밟아도 괜찮아. 그 대신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대전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전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많이 흔들립니다. 아예 지난 대선 지선에서도 완전히 다 졌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대전, 그러니까 충청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전 지역 청년은 여기 40대도 다 포함됩니다. 중앙당에서 이끌어서 그 좋은 인재로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우리는 많이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되지 않고 있어요. 세종으로 국회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은 대동세상, 그냥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서럽지 않게 사는 그런 세상, 본인의 어떤 삶에서 녹아난 거죠. 그게 있었고, 노무현은 지역차별, 맞아요. 이거 없는 세상, 경상도에서 태어나든 전라도에서 태어나든 충청도에서 태어나든 모두가 다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 네, 이런 구체적으로 지역과 이런 세대를 떠나서 우선 대전을 말씀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 구체적으로 크게는 하나예요. 어느 지역 어느 부모한테 태어나도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그 선을 비슷하게 해서 출발하게 하는 세상. 기회평등. 네. 근데 이걸 어렵게 기회평등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는 평등의 기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과거에 추미애 장관님이 처음 정치하셨을 때 이런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그때는 어린 애기였었는데 근데 아직도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참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히 그런 나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꿈들을 물어봤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줄여서 알아서 줄이시기 바라고. 홍직차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 수에 났는데 골프 외쳤어요? 이제는 그런 질문은 옛날 시대 얘기고 내 포부는 달라졌어요. 과하지옥이 없는 세상, 가래기로 기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내 근데 너무 쪽팔려서 그걸 지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시비 걸고. 사과는 왜 하셨어? 사과는 하라니까 했죠. 마시면 왜 그래 해요? 아 근데 시장님 11시 좀 넘어서 골프 시작했잖아요. 골프 좀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시에 이미 속보 나왔어. 실종자 있었다고. 왜 그랬어요? 다 망가집니다. 내 대전에서 골프 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한동훈 집은 내 받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제대로 이미지 구겼죠. 절대 사과 안 할 것처럼 하고. 대책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공무원이 주말에 쉬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공무원 주말은 휴일 뭐 자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있었어요. 대통령은 다르지만 이런 공무원은 휴일, 그러니까 주말이 자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끝에 사과는 그냥 본인이 대선 후보의 끈을 아직 놓지 못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행태에 보면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계속 부들부들 거리신 모양이에요. 좀 늦은 밤에 과하지옥 이렇게 올리시고 바로 글을 내리셨어요. 과하지옥. 그래도 그러니까 새벽에 올려야 제일 쪽팔리는 제일 즐겁고. 큰 뜻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랑이를 긴다, 한신이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 너무 졸장처럼 보였나 봐요. 바로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홍준표가 한 번 옛날에 약간 좀 도라이 같은 짓을 해도 밀고 나가는 맛이 있었거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힘마저 딸리나 봐. 이제는 이제 바로바로 무릎 꿇더라고. 그게 뭐야? 그나마 하나 있던 매력마저 사라졌어.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홍준표도 끝이구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반하장이야. 왜 무슨 권한을 누리는 그 책임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관리 업무 제대로 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했던 것을 다시 이제 뭐 국토부로 다시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과 한마디가 지금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또 공무원들 하는 것들 보면은 사실은 뭐 8시 45분에 오송 지하차도 차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봤더니 7시 때부터 신고가 들어왔던 거야. 왜 그걸 감춰냐 이거지. 그리고 또 왜 청주시는 관할이 지하차도 관할이 광역단체 충북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쪽에다가 떠넘겼어. 보고 또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어떻게 된 거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침수돼서 고립된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각자 도생해야죠. 각자 알아서. 그 영상 보면은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차를 돌려서 나오면서 물차 아저씨 사장님 빼 이렇게 막 어떤 분이 하셨던 영상을 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그냥 시민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서로 살렸거든요. 이때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대통령 책임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화만 내요. 공무원들 뭐 했냐? 자리에 있지 마라. 현장 가라. 당시 상황을 좀 한번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새벽 3시에 미호강, 이번에 범람한 미호강 수위가 홍수주의보를 기준인 7m를 넘었고요. 새벽 4시에 그래서 금강 홍수통제소가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했고, 그렇죠. 4시 반에는 8m를 넘겼어요. 이 홍수경보 수준인 8m를 넘겼고, 7시 때에 이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뚝방 제방이 터져서 물이 넘친다는 그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8시 37분에 하천물이 도로로 흘러들었고 40분부터는 완전히 침수가 되면서 15대가 그냥 고립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바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전반적인 맥인데, 국가는 어디 있고, 광역단체는 어디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는 어디 있고, 119는 어디 갔고, 또 미호천 제방 공사했던 행복청은 또 어디 갔고, 행복청 상위인
국토교통부는 어디 갔고 또 뭐 이런 홍수 관리를 해야 될 환경부는 또 어디 갔고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만약에 충북도청이나 청주시청에 그 관제 시설이 있거든. 컨트롤 타워 거기에 공무원들이 한 5명만 앉아 있어도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컨트롤 타워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대통령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김영하 충북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밑에 공무원들은 푹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데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해가 일어나고 대처하는 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지만 현장에 있던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내 대처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너무 과하면 과하다고 또 징계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책임지는 그 이제 정무직이라든지 책임지는 그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솔직히 본인들이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국가나 광역단체, 지자체, 기초단체 그런 사람도 없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뭐하러 있습니까? 그만둬야지. 네,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이거 보면서 또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뭐 내가 간들 뭐가 좋아지겠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대통령실에 빵카에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이 상황 지금 장악하고 있어?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막 그 전국이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충북도청에 김영환이가 그 관제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 지금 지하차도 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혹시 통제할 만한 곳 없어? 이러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공직자를 다루는 기술이 있는데 그 뭐 물론 어르고 뭐 이제 혼내고 뭐 징계하고 뭐 불이익 주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건 최후의 방법이고요. 그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 아이디어를 제기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 보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래. 그리고 결정을 도지사인 자기가 다 사인을 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 아이디어는 그 사람이 냈지만 책임은 결정은 도지사가 했다. 이거를 아예 그냥 결재란을 만들어가지고. 결정이 꼭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경기도가 아주 창의적인 행정을 많이 했었다고. 이게 예전에 그 저기 우리 정주영 회장님. 네. 정주영 회장님은 어땠냐면은 그 양반은 이제 결재란에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만년필이 아니라 볼펜이 아니라 연필로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지우려고요? 그렇지. 잘못된 결정이 나면은 내 책임 취소하려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지웠어.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면서 그냥 쪼이트를 까고. 바로 꼬리 자르기 들어가려고. 그렇지, 자기 책임을 지우고. 이게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새로운 별명이 생기신 그 대통령께서 새로운 별명이 생기셨어요. 무슨 별명이요? 대탄령이 되셨더라고요. 대탄령. 탄령? 남탄만 그렇게 크게 하신다고. 탄령. 대탄령. 아니 우리 대통령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갔는데 정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 나오는 거 정진석이 박수 치는 것밖에 안 나와요. 박수. 돌아버리겠어요. 머리도 다 빠지겠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거기 가서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대통령만 찾으시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뒤지죠. 아니 갔으면 뭐라도 하나 수해 피해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와야지. 어머니 일로 오세요. 어머니라뇨? 어머니라뇨?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니까 이렇게 한번 두드려주는. 네. 옆에서 정진석 의원도 왜 박수 치라 그런 거예요? 알겠다.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아니, 어머니란 말을 발끈하시죠. 막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진석 의원은 자기가 비대위원장 될 때도 권성동 의원이 박수 한번 치실까요? 해가지고 박수로 비대위 추인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수로 흥한 자가 이렇게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제대로 박수무당이 있듯이 박수무당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원희룡 장관님은 좀 어떻게 할 말이 없으세요? 그 행복청 공사하다가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러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고 너무 정쟁으로 밀어붙이고 다 고소하세요.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 점점 똑같아지는데. 아, 똑같아. 원형이 온 줄 알았어요. 진짜. 처음에 베타 버전인데 조금 달랐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다. 제 걱정은 안 해주시나요? 네. 아직도 계셨네요. 안 떠내려가셨어요? 네. 안 떠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내려서 미국까지 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보여서. 너무 조용하셔. 그럼 물고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코가 2개였습니다. 물고기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듀얼 코어입니다. 재밌어. 네, 이상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곧 은혜가 내려옵니다. 네. 은혜가 임하는군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큰일 났습니다. 듀얼 코어. 이번 그 호우 때 그분이 잘 계시나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나 궁금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오세이돈. 오세이돈 요즘에 조용하지 않나요? 너무 조용한데? 저런 비가 오고 있군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모두 시청 공무원께서는 아리수를 꺼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을 다 단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수해 났다고 물을 단수하면 어떡해요? 수해 복구를 들으신다고요? 그럼 수해 복구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고요. 저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골고루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골고루. 시대의 명언이죠. 골고루. 아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해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덕으로 뭐 당선되거나 혹은 뭐 정치적 성취를 이룬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빚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두 명 죽어나가도 뭐 그렇게 뭐 걱정할 일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 됐고, 다만 이 정치적 뭐 굉장히 책임 추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까 여기에만 이제 몰고 갈 뿐이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또 이거 내가 정말 대호각성해야겠다, 이건 다 쇼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별 타격이 없어요. 지금 46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큰 호우로. 네, 현재까지 집계된 거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12구 참사 때 150여 명이 세상을 떠나도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네. 근데 지금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 관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제가 아까 물 관리를 국토부 환경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했던 담당을 환경부로 옮긴 것이 또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민주당 정부 또 탓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 관리하는 것을 국토부 것을 환경부로 옮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부에 있는 거 이번 법안 발의했어요.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시 국토부로 우리가 옮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물난리가 났고 우리는 이제 법안 발의해서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께서는 모든 원망과 탓은 윤석열 정권에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로 옮긴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게 기후 위기와 관련한 그런 폭우이기 때문에 또 가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 뭔가 대처를 하라, 이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문재인 정부 환경부면은 잘했겠죠.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도 아마 이 수해를 막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침수 피해로 사망하고 계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순방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굳이 우크라이나 갔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서울에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까요? 그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집 분들마저도 지금은 다 욕을 하고 계십니다. 아셔야 되는데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여론이 중도는 이미 넘어간 지 오래고 심지어 이제는 그 안에서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30%마저도 좀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30%도 안 나오죠. 뭐 지지율이 뭐 지난주에 비해 소폭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뭐 보수 세력이 결집한 면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윤석열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저 작은 변화에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면은 반드시 투표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그냥 뭐 그건 시멘트 굳힌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굳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게 뭐 제철소에서 그 철로서 이렇게 그 제철이 되는 제철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굳어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단순히 뭐 여론조사 정도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SNS에서 지난주 말부터인가요? 이제 해시태그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보셨나요? 뭐예요? 해시태그 무정부 상태. 맞아요. 무정부 저도 써요.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트위터랑 SNS,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그가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마치 이제 슬픈 일이긴 하지만 유행처럼 지금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 누구도 정부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수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 계시지만 수해 말고 또 다른 유해 뭐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나를 덮쳤을 때 정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부가? 아니죠. 나 몰라라 하겠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SNS에 하나의 이게 밈처럼 지금 막 올라오고 있던데 이거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무정부 상태 이게 그 저기 동전의 뒷면에 있는 말이 바로 그 각자 도생 아닙니까? 정부가 있으면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닌데 정부가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핵폐수 관련된 문제도 그래요.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각 부처에 차관으로 보냈다라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관들이 이것은 정권 말기에나 있었던 그런 임명 그런 과정인데 이미 인사인데 이미 보냈어요. 근데 해수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핵폐수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이 과정을 그전에는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위험하다, 안전 검증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국민 80% 넘게 90%가 지금 불안하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미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 투기 자체가 일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정부가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왜 세금을 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아니 강물이 불어났는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수 있겠어요? 물이 차오르는데 그 세금을 낸다는 거는 그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명피해 말고도요. 인명피해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집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이 아주 작게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냥 집 하나가 전부 다 토사가 다 흘러서 넘친 거죠.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옆집도 그래요. 저희 친정엄마 계시는 시골집 바로 옆집도 그래요. 저희하고 떨어진 데가 담벼락이 불과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산이 저희 마당에도 그 산이거든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런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우선은 대피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본인 사비를 털어서 동네 모텔에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요. 그 흙이 아직도 있습니다. 집 안으로 토사가 다 흘러 들어왔는데 창문도 다 깨지고요.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에 저 윤석열이나 뭐 이런 그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걸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저기 국가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좀 잠깐 좀 참으세요.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걱정 마시고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저는 뭐 어디 저기서 외국에서 있다가 돌아오니까 여보 다음 대사가 뭐였지? 뭐가 크게 내려온 줄 알았는데 뭐 산이 무너지고 이러더만요. 어쨌든 거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보리밥이나 좀 내오세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청양에 계신 농부분께서 저렇게 사진 찍고 가면 그만이라고. 맞아요. 뭘 받아내지 않고 그냥 가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와, 정말 그거는 정말 현명하시대. 네. 너무 국민의힘 권력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네. 네. 예. 몇 번에 걸쳐서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 뒷목에다 대고 소리를 치셨잖아요. 예. 네. 다 영상에 담겼고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촌철살인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표정을 내 슬쩍 보니까 김기현이 의리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어요. 울겠어. 진짜 울겠다. 그러지 마세요. 자꾸 이걸 하니까 누가 그 오인영의 김창우 성우 같다. 오인영. 기억납니다. 정지욱 병장님 이러면서. 시끄러 미치고 말이야 시끄고. 아예 병장님 때리지 마세요. 미치고. 김병김. 걔는 이놈의 시키고. 그래놓고 이제 후임 들어오면 너 임마 군대 가시군 줄 알아. 내가 만만해 임마. 이러면 병장님들 병장님 아닙니다. 딱 포지션이 그러네. 그러고 비슷하네. 저는 근데 이게 이 수해로 이 들끓은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불이 더 당겨질 것 같은 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게 되면 투기가 되게 되면 그렇잖아요. 수해 복구를 잘 못한 건 이제 사후 처리, 사후 대응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준비를 잘했지만 운이 없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범람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해 이후의 대응이 너무나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사전 대응이 엉망이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안이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 정부는 사전 대응도 못하고 사후 대응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부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전 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핵폐수 관련돼서도 가장 국민들이 특히 제가 반대 서명도 받다 보면 엄마들이 엄청 지금 무서워해요. 꼭 좀 막아달라고 많이 하는데 수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막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해수부잖아요. 근데 해수부 차관이 이건 과학이다. 지금 핵폐수 투기가 과학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날이 좀 깜깜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날씨가 또 장마 이후에 수해 이후에 또 어마어마하게 더워지고 있어요. 저 윤미향 의원님 건 하나만 짧게 말씀드려도 돼요? 우선 윤미향 의원님 건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팩트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1심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이제 계속 지금 5차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5차 공판 때 검찰 측의 증인이 나와서 울었어요. 검찰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 요양보호사 증인이 울었어요. 뭐냐면 검찰에서 얘기했을 땐 그 할머니께서 치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것을 그 할머니가 치매다가 아니고 할머니가 혹시 치매는 아니십니까? 물어봤다라고. 이거 검찰은 왜 치매라고 물어봤냐.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치매가 많으시니까 물어봤다. 근데 할머니는 건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결국은 울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검사가 부른 증인인데. 검사가 부른 증인이에요. 그 검사가 자기의 어떤 그런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른 증인인데 부른 증인이 검사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진술을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네, 그러다가 결국은 증인이 나와서 울었어. 그러니까 판사가 거기를 제재를 시켰고 증인이 울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할머니들에게 나온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이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기부하게끔 했다라는 것인데 할머니 아니다. 너무 건강하셨다.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도 건강했던 그런 영상을 다 틀고 그랬었는데 검찰은 본인이 부른 증인을 그 재판장 안에서 막 몰아붙여서 결국 증인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미향 의원은 무죄입니다. 그래요. 검찰이 늘 하던 수법인데 여러분 처음에 막 오지게 그냥 악마화되다 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거의 뭐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고 뭐 유죄 나온 것도 뭐 시덥지 않은 것들인데 근데 여전히
천하의 나쁜 여자로 그냥 완전히 그때 칼이 다 꽂혔어요 등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중간에 이낙연 대표 체제이고 그랬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종편에 나가잖아요. 윤명원 막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막 그 주제를 올리죠. 근데 되게 세게 만약에 제가 대응을 잘 해드리면 마치 민주당과 다른 거를 가는 것처럼 한마디로 뭐 대표 체제에서 찍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분위기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무죄인 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경 대변인. 뭐예요? 지상입니다. 버버링인가요? 묵은 본들이 부를지. 누가 저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옛날에 토론회 때 이랬었어요 진짜. 맞아. 요즘 그 유행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밈 같네. 너무 요즘에는 귀여운데요? 성대모사도 있지만 성대만 모사도 있어요. 성대만 예를 모사? 들면 대사를 모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성대만 모사예요. 대사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성대만 모사. 온리 성대. 온리 성대. 배우분들 한 거였는데 연락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거 누구겠습니까 이거? 비슷하게 옛날에 내가 했던 거. 이거 누구죠 이거? 누구야? 아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아 유해진 씨. 유해진 씨. 맞네. 옛날에 개발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휴대전화 진동 소리, 진동 소리 해가지고 옛날에 DJ는 여기 있었고, 저 김웅룡 감독 호 이게 있었고, 앙드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원조가 있네. 원조가 있네. 이제 포장이 다른 거지. 포장이. 성대만 모사.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음 주야. 저희는 화요일 날 인사드리고 이 두 분은 다음 주에. 네, 이 두 분은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